컴퓨터를 열면 얼굴이 너무 가려져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뒤로 제대로만 뒤로 가는 게 좋아요. 75명 들어왔어요 벌써. 대박 사건. 잘해야 돼. 100분 들어오면 시작하죠. 네. 너무 진지하십니까? 원래 진지하죠. 사랑한대요. 아이고, 감사해라. 네, 안녕하세요. 약간 좁은 듯. 자, 어떤가 봅시다. 설교 방송 아니고요. 네. 제 짝꿍이십니다. 오늘 설교 방송 아니고요. 선생님들, 우리가 피아노를 오랫동안 책을 많이 보셨어요. 피아노 제가 상담할 때 엄마들한테, 어머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아노가 어떻게 하면 잘 치는지는 제가 설명하고, 피아노 교육이 왜 필요한지는 벌써 20년 경력은 아니고 한 16년 경력 정도 경력이 될 거예요. 깍 목사님 이러시는데요. 네. 선생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94분 오셨는데 이제 6분 남으셨어요. 6분 오시면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네, 지금 경황 엄청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네, 경황 없어요. 경황 없는데 선생님들 지금 요새 너무 힘드셔서 선생님들한테는 설교 방송을 해달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음이 너무 힘들 텐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선생님들도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고 저는 지금 저희 학원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데 이제 2명 쉰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2명 뭐 저희는 그런데 이제 아예 평택 같은 지역에서도 휴원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피아노를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기술적인 또 음악적인 면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피아노를 하면 이렇게 좋다더라 하고 좀 우리 피아노 선생님들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자, 잠시 선생님들 조금 오실 때까지, 네. 자,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자, 강사 선생님 먼저 소개할게요. 네. 오늘의 강사 선생님은, 피아노 원장 남편으로서 외조 16년 정도 되시나요? 만 16년. 그러시면서, 네, 저장됩니다. 제 방도 되고요. 그러시면서 제가 학부형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잘 치는지 설명드릴 때, 피아노가 머리에 어떻게 좋은지를 설명을 16년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만큼 전문가는 없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방송을 겁없이 시작했습니다. 네. 이 경황 없을 때. 네. 우리 새벽 선생님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이 전화들을 하셔서 아이들이 쉬고 있다. 그리고 피아노 학원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고, 다른 영어학원이나 수학학원, 보습학원은. 전공자보다 무서운 분. 이제,
거의 휴원을 안 하고 아니면 이제 사람들 선생님을 모셔다가라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반해서 피아노 교육은 코로나 때문에 쉬겠다라고 하는 그 엄마들을 사실 피아노는 음악을 해서 즐겁고 행복한 그 삶을 사는 것에 꼭 필요한 어떤 것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그 엄마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거에 저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슈바이처라는 사람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 잠깐만, 우리 안부를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네. 저희 어머님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 네. 그 얘기는 이제 잠깐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님, 우리 짝꿍 어머님이랑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다른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서로 다른 병원. 네, 서로 다른 병원에. 근데 저희는 그래요. 오르가니스트 맞았다. 재은 선생님 맞추셨다. 자, 여기 정답이 한 분 나오셨는데요. 사실 직업이 5개, 6개예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겸 의사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의사, 또 오르가니스트, 선교사,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라는 거를 또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였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약 60여 권의 책을 저술한 60권? 예. 저술가예요. 어떤 관련된 책을 썼을까요? 이제 인류애라든지 인류애. 또 네. 환경 또는 이제 환경. 그 일반적인 음악에 관련된 책도 써냈습니다. 우리 회장님. 노랭이네. 자, 핑크네요, 첫 번째 직업이 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교회에서 피아노 오르간 반주자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반주자로 연주를 하면서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시고 또 목사님으로만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교회 부목사로 계시면서 이제 유럽 곳곳을 연주 여행을 다녔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철학 박사도 학위를 따고 이제 그분이 슈바이처 박사의 논문이 당시에 센세이션을 그러니까 신학 박사 학위를 땄던 그 논문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바람에 유럽의 그 기독교계에서 당신이 만난 예수,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라는 그 분에 대해서 당신이 규명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사회적인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는 다 하셨어요. 예, 자기가 직접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아프리카, 오늘날로 치면 이제 가봉이라는 나라를 갔죠. 당시에 프랑스의 그 식민지였던 그 가봉이라는 나라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사실 이분이 선교 활동을 했어요. 선교사님? 예, 선교사로 네, 바로 네, 거기를 네. 갔는데 네, 그 네, 선교 현장에는 네, 사실 너무 비참했죠. 위생적으로 너무 엉터리였고요. 지금도 현재 그렇잖아요, 해외는. 네. 예, 사실 지금의 모습은 좋아진 건가요?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위생이라는 것의 기본도 모른 채 사람들이 병들어서 막 죽어가는 걸 그래서 네, 보면서 빨리 본론. 예. 선생님들 바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분이 현장을 보면서 자기는 우아하게 멋지게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바이올린도 아주 수준급으로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들려주고 예수님 말씀도 해주고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갔다가 이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서 이분이 독일과 프랑스를 이분이 태어난 곳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국적이 독일이었다가 프랑스로 바뀌면서 프랑스의 파리 대학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고 다시
근데 중요한 게 돌아가게 그거예요. 되죠. 그 피아노를 한 사람들이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예원학교 출신들이 의사가 많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저 아는 교수님이 안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병문안을 갔는데 거기 병문안에 가서 의사를 봤는데 예원학교 동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 그러면서 우리 동기들 많아 이러더니 그 고려대 안산병원에 예원학교 출신 의사 선생님이 5분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피아노과 출신이 피아노과 그 의사가 된 출신 의사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요번에 저희 엄마가 입원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연락이 와요. 어머님 괜찮으시냐 인스타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오시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예원 동기가 평택 성모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예원학교 출신 피아노 치는 학생이 동기가 성모병원 의사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그것처럼 피아노는요. 피아노를 하던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고 그것이 피아노를 치던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공부를 해보자. 처음부터 머리가 좋았을까요? 저는 물론 처음부터 머리가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피아노가 그만큼 두뇌에 미치는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의술로도 의사가 되기까지 직업으로도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슈바이처가 의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결심을 했던 그 시점은요. 사실 나이가 40이 돼서예요. 40? 예, 40살에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다시 그 아프리카 가봉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평생을 의사로서 생활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1952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이 노벨상을 받으러 갔다 오는 그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죽을까봐 나는 그걸 받으러 안 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인류애가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자, 이렇게 자기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의대에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니까 우리 의대에 와서 의학 공부 마음껏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나요? 문을 열어줘요? 절대 안 그렇죠. 절대 안 그렇죠. 시험에 패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경쟁을 해서 20살, 21살 먹은 사람들하고 이 40 먹은 슈바이처가 같이 경쟁해서 그 의과대학을 들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은 천재니까 가능할까요? 천재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네. 그렇게 이 슈바이처가 그 의학을 공부하게 될 때 그가 반드시 의학을 공부해서 그 가난하고 그렇게 정말 작은 감기 같은 그런 작은 질병에서도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거를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은 간절한데 실력이 안 되면 그걸 갈 수가 없죠. 자, 이 슈바이처는 이제 수십 년을 목사로 그리고 연주자로 그리고 책을 쓰는 저술가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의대를 가게 됐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두뇌가 사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두뇌에 대한 준비에.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요. 피아노가 뇌를 어떻게 개발시키는지 오랜 동안 연구를 하셨고 오랜 서적을 가지고 분석을 하셨어요. 우리 이 성 목사님께서 그러셔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책을 여러 두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들을 계속 읽으시다가 오늘은 특별히 어떤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책을 시중에서 몇 권의 책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들을 읽어봤는데 이 책들이요. 아니 굳이 보여드려야 돼요. 오래 보여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요. 이분은 굉장히 풀어서 잘 설명한다고 썼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 한 분은 아주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쓰셨고 또 한 분은 이 학술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피아노 선생님들이 이 책들을 보면서 이걸 실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학원에서
학부모들을 상담하는데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네. 선생님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해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음악하는 사람들은 뇌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사실은 모르지만 이렇게 막 두꺼운 책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요. 자, 제가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책을 쓱 읽어보니까 저는 사실 그 생명공학을 공부했었고, 이제 뭐 법학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신학도 공부를 하고, 이제 공무원 생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책 내용을 읽다 보면, 이제, 이 책을 저술하신 이 선생님이, 진짜 전문가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이 돼요. 요게 이제 저한테 또 특징적인 어떤, 좋은 면인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피아니스트가 빠른 속도로 빠른 곡들 있죠. 난 그 빠른 곡의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빠른 곡을 쳐내기 위해서는 네. 이 악보를 안보를 했거나 아니면 직접 곡을 보면서 그 악보를 보면서 치더라도 이 곡을 칠 때 특히 이제 안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빠른 곡을 쳐낼 때 또는 느린 곡을 감성적으로 쳐낼 때 이 머릿속에 들은 것을 표현해낼 때 레슨을 받았던 것들을 표현해낼 때 그 정말 빠른 곡들은 그 1분에 그 수백 번의 이 손가락 움직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명령을 내 몸이 수행해내는 것, 뇌에서 전기적 신호를 보내고 우리 등 쪽에 그 척수를 통해서 척추 속에 들은 척수 신경선을 통해서 이 손가락 끝까지 이 전기적 신호를 보내줄 때 요걸 수행하는 요 내용이 요것은 그 굉장히 빠른 곡의 경우 정말 빠른 속도로 내 뇌에 있는 어떤 정보를 뽑아다가 쓰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보면 이제 잘 못 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속도까지 뭐 제가 옆에서 보면 150, 뭐 170 몇 가지 쳐야 되는 그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그게 계속해서 훈련이 돼야만이 그것을 나중에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학원에서 1시간 정도 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집중해서 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나이가 중요한가요? 무엇이 어떤 결정적인 그래서 될까요? 네. 이걸 이제 몇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피아노 연습이 뇌를 어떻게 변화를 시키나. 자, 여기서 보면 11살 이전에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과 11살 이후, 그러니까 12살, 만 12살 이후에 피아노 치는 사람들의 그 뇌의 변화에 대해서. 만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이전과 4학년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터닝 포인트 선생님들 메모하세요. 1번 만 11세 전 이전. 그래서 네. 이 저자가 이제 굳이 거기다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11세라는 이제 기준은 뭐냐면요. 그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좀 뚱뚱한 친구가 있고 조금 그 배싹 마른 친구가 있거든요. 그 뚱뚱한 친구들은 비교적 시간 여유가 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마른 친구들은 좀 더 일찍 10살에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전, 이제 호르몬 변화라는 건 사춘기를 말하는 거고요.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몸에 또 뇌에 이 성장 기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로부터 일정한 그 억압을 살짝 받으면서 공부를 계속해 올 경우, 연습을 계속해 올 경우
네, 저도 사춘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저희는 학원이 보통 이렇게 초등부터 고등부가 제일 적고 중등부, 초등부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중등부가 제일 많아요. 근데 중등부가 제일 많다 보니까 이 중등부가 제일 많은 그 기간 애들이 다 이게 정신이 헷가닥한 애들 그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아이들을 제가 얼마만큼 제대로 케어해서 사춘기 아이들을 예고까지, 음대까지 이걸 보내느냐가 저한테 너무 큰 숙제인데 제가 예원학교를 애들을 보내놓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예원학교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때 아이들은 다 고민해요.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는가. 사춘기가 딱 되면서 얘네들이 지금까지 미친 듯이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애써서 달려왔는데 이것이 정말 내 길이 맞는가에 대해서 너무 심사숙고 고민하는 기간이 사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사춘기인 거죠. 그래서 요 사춘기 이전에 되도록이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또는 이성에 여러 관심이 없을 때 그 기간에 단련을 하라는 그런 말씀, 그 기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그 사춘기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네. 사람들의 그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 분열이 일어나서 네, 네. 이제 내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이라든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이게 내 길일까 하고 막 고민하고 흔들리고 이제 그러기 전에 엄청 흔들려요. 예.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제 일정한 수준의 그 연습을 해 놨어야 그러니까 피아노 공부를 근육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책에서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31명의 아이들을 6세 아이들을 1년 6개월 정도를 하루에 30분 이상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과 또 다른 31명의 아이들을 전혀 피아노를 치지 않는 이제 그 아이들을 놓고 뇌의 변화를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우리 뇌 속에 그 회백질이라는 회백질이라는 그 뇌의 한 부분이 있는데 뇌의 부분에 좌뇌 우뇌가 있나요? 아니 좌뇌 우뇌 말고 그 안쪽에 더 좌뇌 있어요. 우뇌 안쪽에 회백질 이라는 그 뇌의 구성 물질이 있어요. 뇌의 구성 거기 물질. 속에 네. 미엘린 수초라는 미엘린 백질이라고 수초. 하고 백질. 미엘린 수초라는 미엘린 그 수초. 저기가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그 풍성하고 크게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안 친 아이들과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이 크다고요? 아니면 피아노를 친 애들이 커져 있다는 거죠. 피아노를 치는 애들이 그 뇌 좌뇌 우뇌 사이에 미엘란 수초라는 게 깊숙이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거죠. 예, 커져 네, 있어요. 커져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커지는 속도가 네. 보통 이제 바로 사춘기까지 이 미엘린 수초가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커져가고 그 풍성해지는 그게 그렇게 커지는데 요게 만 12세가 넘으면서부터는 아주 그 높아지는 속도가 이렇게 쑥 커지는 게 아니라 미약하게 완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나는 건 아니에요. 네, 11세 이전에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11세 이전에는 연습시킨 대로 그 뇌가 굉장히 잘 발달해서 미엘란 수초 그 부분이 굉장히 확 상승하다가 11세 이전 가서는 이제 이후 가서는 천천히 서서히, 완만해진다는 거죠. 완만해진다는 거죠. 예,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 피아노를 안 친 애들과 피아노를 친 애들이 확연히 달랐다는 거죠. 자, 지금 커져가는 미엘린 수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또 그 안쪽에 가장 깊숙이 있는 피각이라는 또 뇌가 있어요. 피각이라는 예, 뇌가 피각이라는 있어요. 뇌가 네. 있는데 그 피각이라는 뇌는 오히려 또 작아져 있습니다. 피각이란 뇌는 작아지고 미엘란 수초는 저는 커져가고. 자, 네. 근데 이 그 피아노를 많이 친 애들은 바로 피각이라는 그 뇌의 한 부분은 작아지고 단단해지면서 작아져요. 그런데 또 피아노를 친 친구, 안 친 애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친 사람은 그 백질이라는 건 커지고, 피각이라는 건 작아지고, 어떤 건 커지고, 어떤 건 작아지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피아노를 배워서
뇌가 좋아졌다, 커졌다, 뇌세포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 음악을 하던 사람이, 이게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결론. 음악을 하던 사람이 네, 살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살다 보니까 피아노만 치니까 주머니가 궁해지더라. 네, 그럴 수 네, 수입이 적어졌다. 그래서 나이가 30살이 넘어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자기가 피아노를 접고 가만히 보니까 야, 변호사가 되는 게 돈 잘 버나 봐. 의사가 되는 게 사람들한테 인정받네. 그럼 난 지금부터 피아노를 그만두고 의사가 돼야지 또는 변호사가 돼야지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때 가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예언학교에서 피아노에서 의사가 된 사람들 저는 봤으니까, 여러 명 봤으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전 솔직히 말해서 궁금한 거는 연습량인데요. 하루에 1시간, 우리가 1시간도 안 돼요. 사실 일반 피아노 학원에서는. 개 이름을 그냥 읽는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피아노를 쳤을 때와 또 정확하게 막 11세 이전에 막 3시간씩, 4시간씩 막 열심히 쳤을 때와 또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지금 아까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31명의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 피아노를 안 치는 아이들 31명을 놓고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피아노를 쳤다 그랬죠? 30분. 30분? 예. 하루 30분을 1년 6개월 동안 쳤는데 그 아이들의 미엘린 수초가 커져 있고 피각이 작아져 있더라. 하루에 30분. 오, 괜찮네요. 예. 그래서 그 하루에 30분이라도 피아노를 친 사람과 안 친 사람의 차이가 뇌 구조상 많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피각의 크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자, 일상생활 하는데 어느 부분이 뭐 잘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면 좌뇌 우뇌가 발달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데, 이 피각이라는 거, 미엘란 수초라는 부분에선 지금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이 발달하고 또는 쇠퇴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자, 네. 피아노를 친 사람이 피각이라는 것이 뇌의 한 부분이 뇌 속에서도 가장 속에 들은 거예요. 근데 작아져 있더라. 근데 그 작아져 있는 애들이 피아노를 잘 치고 또 열심히 치고 계속 쳐온 애들은 그 피각이라는 뇌의 한 부분이 작더라. 라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오른손 왼손을 피아노를 치면서 오른손을 치면 이제 좌뇌가 발달되고 왼손을 많이 사용하면 우뇌가 발달한다. 그러면 좌뇌는 운동신경 쪽이에요. 운동신경. 좌뇌? 예, 야, 왼손은 왼손이 운동신경? 왼손을 많이 이제 사용했을 때 운동신경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하죠. 밥을 먹는데 어린아이가 밥을 먹는데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왼손으로 밥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탁 이 손을 붙잡고 손을 바꾸라고 해요. 숟가락을 오른손으로 꼭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왼손잡이였는데. 자, 그래서 왼손잡이의 특징은 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익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에 아주 능하십니다. 계산적인 부분에 능해요. 그런 그럼 반면에 이과적인 부분? 예, 이과적인 부분. 네. 그러면 오른손은 어떤 데냐? 이제 감 잡으셨겠지만 선과 악, 또 그 옳고 그름, 그리고 이제 예의와 도덕 이런 것에 오른손은 그 발달에 관련되는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왼쪽 뇌를 발달시키고 또 왼손을 많이 사용하면 오른쪽 뇌인데 바로 그 중간에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피각이 피각. 예. 피각. 여기서 균형적 역할을 해서 균형적 역할. 예, 균형적 그러니까 좌뇌 우뇌를 균형 있게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거네. 네네. 네. 속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만약에 변호사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변호사는 이제 상대방이 피고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라고 저쪽 상대편 변호사가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 변호사가 물론 변론 준비를 해왔다고 해더라도 변론 준비 해온 것만 그냥 줄줄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순간적으로 그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옳지 않음을 또 내가 여기서 증명해서 반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반격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러려면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순발력. 아까 제가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빠른 속도로 곡을 그 피아노 곡을 쳐내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들은 것을 빨리 아주 전기적 신호로 빨리 나한테 내려보내 가지고 이걸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좋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걸 드러내어 표현하는 능력을 실제적으로 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그 운동 피질이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향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좌우 뇌가 이 균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제 그 피각에서 이제 순간적인 판단과 결정과 판단. 그러니까 지금 저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더러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고민도 오래 해요. 고민도 오래 하는데, 즉각적인 판단이 남들보다 유독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계속 피아노를 해설하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 뭐냐면 자신들도 혹시 그러신가 한번 보세요. 내가 남들 신랑보다 즉각적인 판단력이 좀 빠른 편인가? 그게 우리가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얻어진 나름의 어떤 보너스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아닌가? 네. 제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제 동생이 또 의사예요. 근데 이제 의대를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수술방 이제 그 본과 1학년 올라가게 되면 수술방에 이제 들어가서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수술방에 들어오는 그 학생이 있고 수술방에 못 들어오는 학생이 있대요. 근데 그 수술방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교수급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데 이 수술방에 들어오는 기준을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피아노 곡을 주면서 이 곡을 쳐 오라고 그 피아노 곡을 던져주는데 그게 몇 년도쯤 될까요? 옛날에요.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자면 지금부터 몇 년 전? 한 25년 전? 자, 선생님들 이렇게. 보세요. 지금부터 25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대에서 수술방을 넣기 위해서 피아노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저희 시동생 경우에 25년 전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5년 전에 의대를 보낼 정도의 어머님들이 학구열이면 그 당시에 피아노를 안 배운 사람이 저희 시동생밖에 없었대요.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제 동생이 깜짝 놀라서 네. 아니 의대에서 무슨 피아노 시험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 말고 다른 애들도 다 못 치겠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은 이거 나 옛날에 쳐봤어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조금 연습해서 나도 쳐야지 라고 하는데 자기는 피아노 학원을 단 한 달도 다녀보지 않은 이제 피아노를 한 번도 안 쳐본 제 동생은 정말 지하실을 얻어가지고 중고 피아노를 하나 사다 놓고 또 근처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그 곡을 정말 죽도록 연습해가지고 이제 패스를 해서 수술방에 들어갔다래요. 외과 의사들은 수술방에서 뭐 이렇게 핀셋도 짚고 가위도 짚고 양손을 다 써야 되잖아요, 의사들이. 그런데 이 양손을 다 써야 되는데 오른손잡이여서 오른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술방에서 역할을 못 하니까. 자, 무엇보다도요. 잘 연주했네요. 잘 연주했죠? 합격해서 어쨌든 합격해서 수술방에 합격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의사로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내 뇌에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보를 내 뇌로 눈으로 본 거, 손으로 만진 거 이러한 정보들을 내 뇌로 이제 정보를 넣으면
이것을 믹서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의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빠른 정보 흡입과 또 이걸 믹서해서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게 빠른 판단력. 빠른 판단력을 내 보여야 되는 게 가장 뇌가 아주 스마트하게 잘 훈련되어 있어야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들이 만약에 미적미적 좀 생각해보고요, 뭐 하면서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면 막 응급 환자가 와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응급 환자가 이제 그 앰뷸런스를 타고 왔는데 근데 그때 좀 만약 결정장애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떡하지? 수술할까 말까? 수술할까? 자, 잠깐만요. 내가 고칠 수 이러면서. 있을까? 내가 고칠 수 없으면 빨리 상급 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그렇지. 만약에 상급 병원으로 15분, 20분을 달려가야 되는 그 사이에 이 환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면 얼른 자기 병원에다 넣어놓고 빨리 수술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절차 또 이런 그 판단, 결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내 눈에 보여진 어떤 현상들을 또 이렇게 내 손에 만져진 것들을 바로 믹서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머리가 좋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 뇌가 발달돼 있어야 되고, 야, 이거 마치 자동차가 부서져서 들어왔을 때, 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덤터기를 씌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좀 선이 많이 빠진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과 악, 이익과 그 손해에서도, 적절하게 믹서가 그러니까 돼야 이게 되는.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을 했을 적에는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선을 행하는 네. 그런 도덕적인 뇌가 동시에 발달한 거니까 아무튼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상담할 때 어머님 피아노를 치면 좌뇌 우뇌가 발달한다는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가 좌뇌가 발달하면 어떤 것? 자, 좌뇌가 발달하면 이익. 운동신경, 예. 이익하는 것, 판단력, 이익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이 발달하고, 우뇌가 발달하면 선을 행하는 도덕적인 능력이 아니, 발달하는. 반대네요. 오른손을 사용하면 좌뇌가 발달하니까 좌뇌는 선악. 좌뇌는 선악, 우뇌는 우뇌는 이익과 판단, 진짜 계산. 확실하세요? 예. 왼손을 많이 쓰면 우뇌가 발달하잖아요. 이거 확실하냐고. 예. 확실합니다. 자, 네. 그러면 다시 정리. 우뇌가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하는데 좌뇌가 발달하면 오른손을 많이 썼을 때 좌뇌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 선악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예의 또는 인간성 이런 거에 관한 거고요. 그리고 왼손은 이익과 계산과 또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한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뇌를 제대로 세팅해 준다는 건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1년 6개월. 이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 얘기가 정말 크게 엄마들한테 가장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수백 명이 돌아가셨죠. 309명이 돌아가셨다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하루에도 38명 정도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살을 하는 그 아이들은 자기가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흔들리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선과 악 간에 또는 앞으로의 진로와 문제점 막 이런 것들에서 결정을 잘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우뇌가 잘 발달하지 못한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좌뇌와 우뇌가 피아노를 1년 6개월, 하루에 30분씩 1년 6개월 이상 치면 11세 이전에 그러면 정말로 자살도 예방된다는 자살도 거죠. 예방된다는 거죠. 예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왜냐면, 판단력이 생기고 빠른 판단력으로 그러니까 그 균형적 그 생각과 삶을 자신의 삶도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이해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요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러면 뇌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뇌와 우뇌 사이에 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량이라는 건 뭐냐면, 대들보라는 뜻이에요. 기둥과, 이렇게 기둥과 네. 대들보. 네. 자, 그래서 좌뇌와 우뇌 사이에 대들보가 있어요. 이렇게. 대들보가 있는데, 자, 운동신경에 대한 거를 이제 그 판단을 해서 선악에 대한 거를 판단한다면 이제 좌뇌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신호를 보내게 되고 직접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가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할 경우에 아무런 흔들림 없이 제대로 다 해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거를 피아노를 전혀 안 배운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내리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려요. 그러다 이걸 빠르게, 오른손 내리세요, 오른손 내리세요, 왼손 올리세요, 막 이렇게 해나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엉켜요. 그래서 오른손 내리세요 그랬는데 왼손도 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왼손 올리세요 그랬는데 오른손도 같이 올려요. 이게,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되게 되면 옛날에 흰기, 백기, 천기 올려 백기 올려. 그런 이제 놀이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가 떨어졌을 때 왼손이 해야 될 명령어, 오른손이 해야 될 명령어, 이런 명령어가 떨어졌을 때 아주 느리게 천천히 할 경우는 이 명령어가 별로 안 틀리게 그대로 이렇게 이행이 되죠. 근데 이게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면, 네? 삶 속에서 복잡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왼손이 움직여야 될 신호를 주는데 요 신호가 뇌량이라는 것을 저기서 이 정기적 신호가 새어 나갑니다. 신호가 새어 나가서 이제 왼손이 움직여야 될 신호에 오른손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오른손이 움직여야 될 신호에 왼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돈이 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판단력도 없어지고 허리멍텅해지고 그 쟤는 왜 저렇게 살지? 할 만큼 사람이 단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보스러워요, 좀. 그게 이제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는데 피아노를 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이 신호가 빠집니다. 근데 피아노를 많이 치는 사람들은요, 피아노를 오랜 동안 쳐온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거 봐요. 엄마들 대상 마인드백 강의가 있었는데 비슷한 게임 했을 때 잘한 사람들이 다 음악 전공 엄마들. 그렇다니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지금 댓글에서 나와 있듯이 음악을 했다는 거, 특히 피아노를 했다는 거,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하고 그 중간에 이 기준이 되는 이 뇌량도 이제 뇌량으로 신호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뇌량으로 신호가 새어가지 않고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 자, 오른손. 이게 다 피아노의 역할인 거예요. 그 피아노를 통해서 뇌를 개발하고 그래서 인생을 간결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자살을 한다든지 굉장히 큰 재산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도 이거를 헛되이 뻥 하고 터트리면서 그냥 날려버리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한다는 것은 뇌를 개발했다는 것은 그게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정말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경우 큰 돈을 벌 수 있다래요. 왜냐면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주 냉철하고 제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상담의 접목을 좀 해보자고요.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지금 목사님께서 피아노를 하면서 순간적인 판단력이 아주 명쾌하다. 지금 끝까지 그 마인드맵
음악 하신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남았다고 지금 댓글에 있잖아요. 정말 우리 음악한 사람들도 신기하다.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피아노를 우리 애기 피아노 전공할 것도 아닌데요. 뭐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어머님 피아노는 그냥 단순하게 연주, 오른손 왼손 연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두뇌를 개발하는데 최고의 악기예로하는 거를 설명을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첨언을 하셔서 어머님들이 우리 뭐 지금 이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꼭 이거 보내야 되냐고 이럴 때 설득하세요. 이걸 그러니까 피아노 공부가 네. 어떤 노래를 잘 연주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풍요롭게 음악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피아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뇌를 훈련하고 뇌를 단련시켜서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사는데 그 밑바탕을 깐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글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한글을 읽기 위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바로 피아노라는 거죠. 이 뇌가 개발된 사람만이 이제 상당한 레벨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학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대개 아이는 어느 정도의 학교는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면 혹시 더 좋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도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왜? 바로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대학이 결정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대학이 결정되는 이유는 바로 뇌 구조가, 뇌의 크기가, 뇌의 상태가 바로 그때까지 만들어졌은 그 이후 크게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그래서 정말 만 11세 이전에 그 노력했던 거에 2배, 3배를 해도 그렇게 더 좋아지지는 지기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일반 피아노 학원에서 저희는 중등부가 많지만 일반 취미 학원에서는 보통 유치부 지금 6세 라방도 요번에 있다는 거 봤는데 6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가 사실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요 시기 때 아이들이 정말로 피아노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두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좀 자료를 준비해서 이걸 진짜 자료화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말로는 설명했는데 우리가 지금 피아니스트의 뇌라는 이 책을 쓰신 이분은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대요.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국제 콩쿠르나 이런 데서도 그 입상을 한 분이 공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학 박사시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도 연주 활동을 하는데 의대를 가서 의학 박사가 되고 의사로서 생활하시면서 공대에 가서 강의하시면서 음악 연주를 하러 다니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수학한테 밀리면 안 돼요. 특히 저는 엄마들이 영어학원에 막 되게 막 어릴 때 막 발음 하면서 영어학원에 되게 돈을 되게 많이 투자하잖아요. 영어 유치원 다 되게 많이 투자하고. 근데 그거 사실 별로 그렇게 소득 없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왜냐하면, 제 경험에 그래요. 영어 유치원 정말 몇백만 원씩 보내가지고, 그 영어 유치원 다닌 애들을 어차피 중학교 올라가면요, 영어가 전혀 달라져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뭐 스피치 위주로, 뭐 히어링 위주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서 문법으로 딱 바뀌기 때문에 애들이 완전 그때 영어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거 다 버리고 다시 중학교 때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보면서, 차라리 초등학교 때는 물론 영어 공부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실패한 교육이 초등학교 때 영어 도입해서 영어 공부한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보다는 그 예체능 교육에 특히 이 피아노에 미술은 창의적으로 자기가 그리기 나름이지 어떤 스킬적인 부분은 스킬적인 부분이나 창의력 부분인데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스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원장님이 단합해야 되는 거고요. 원비 초급부터 30만 원.
아멘. 자, 그래서 전국의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정말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학원은 곧 그 뇌 무슨 연구소? 피아노 학원은 뇌과학연구소. 피아노 학원은 뇌과학연구소. 피아노 학원을 통해서 뇌가 개발되고 이것이 평생 간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산 가운데 정말 정확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는 정말 반듯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 피아노가 정말 기본이 된다는 것을 평생 그 작용한다는 거죠. 평생 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어필하시고요. 제가 처음에 취미학원을 할 적에도 저는 이 취미학원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면 저희 목사님이 항상 들어오셔서 어머님 피아노를 배우면 이게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하냐면 좌뇌 우뇌가 이렇게 발달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어머님들한테 어필하시는데 어머님들이 그 말에 굉장히 많이 혹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었어요. 이것도 한 15년 전 얘기인데 전단지를 여러 자랑을 뽑아가지고 어머님들한테 막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죠. 저희 학원 오시라고. 그런데 그거 하다가 저희 목사님이 보시다가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좋고 다른 거 하자. 그러면서 A4 용지에다가 엄청 많이 그 피아노가 좌뇌 우농 발달에 얼마나 좋은 건지를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어머님들한테 나눠줬어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A4 용지에 빼곡하게 적어서. 근데 우리가 전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눈에 확 들어와야 돼, 뭐 간단 명료해야 돼 이런데 이건 일종의 편지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편지를 보고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덤벼야 하는데, 물론 콩쿨도 좋고, 아이들 뭐, 다른 거 연주하는 것도 좋고, 감성으로 크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 피아노를 배우면 이렇게 좌뇌 우뇌가 잘 발달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머니들한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말이 확신이 있을 때, 엄마들도 그 말에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표가 그거예요. 피아노 학원은 뇌과학연구소. 자, 제가 정말 저는 이제 생명공학을 공부하고 그 전단이 제가 있을 거예요. 그 찾아봐가지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있겠죠? 컴퓨터에 있나요, 없나요? 어디 제 블로그나 어디에 있을 거예요. 저희가 좀 찾아봐가지고 그 전단을 선생님들한테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그 전단은 지금 만들면 돼요. 사실 그게 이제 다시 만들어도 되는 게 뭐냐면 편지 전단. 예, 편지 전단이고요. 네. 그 피아노 학원을 다닌 아이들과 다니지 않은 아이들. 아까 제가 제 동생을 얘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 다니던 그 의대의 경우도 제 동생을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60이 다 돼가는 사람들이 피아노를 쳤다라는 것은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는 것은 피아노 학원을 다닐 만큼 부자여서 의대까지 보내는 그 공부를 시켰느냐? 그러면 저희가 부탁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러면 목사님께서 A4 용지를 정리하셔서 선생님들께서 리뷰를 남겨주시는 선생님들 있죠. 우리가 오늘은 정말 마음은 뜨겁고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양쪽 어머님들께서 다 병원에 계셔서 근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저희 아빠는 저 대학 때 그냥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어머님한테는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효도를 다 하리라 제가 마음으로 결심했는데 그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 시간이 되게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집안에 이제 편찮으신 분이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하는 일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문 닫고 휴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라도 선생님들을 좀 돕자 해갖고 막 어제 급조해가지고 목사님은 이미 공부를 하고 계셨었고 막 부랴부랴 만든 방송이 이 방송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서 다음번에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 방송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방송에 대해서 느낀 부분을 좀 적어주시면 목사님께서 그 전단을 뽑아가지고 그 편지 전단 있죠.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다 전송해서 우리가 그걸 좀
피아노를 하셔서 정리가 빠르죠. 선생님들께서 전국적으로 좀 배포해서 어머님들한테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피아노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피아노는 연주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아이 자체, 이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정말 대단한 악기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주실 거죠? 네네. 네, 정리되시는 대로 목사님께서 해서 그 편지 전단을 그걸 컴퓨터에서 찾아봐서 있으면은 그걸 드리고 만약에 없으면 새로 정리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제가 이제 우리 자,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피아노 학원은 뇌과학연구소예요. 우리 모두 힘내야 돼요, 선생님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제 어떤 선생님께서 저에다가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자가 될 거고 완성자가 될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낙담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피아노 학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피아노 학원 하면서 어려웠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 나방 때 말씀드렸죠. 이유물을 파는데도 너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유물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헛되이 떨어지지 않아요. 고난이 곧 축복이 됩니다. 선생님들 힘내시고 피아노 학원은 곧 뇌과학연구소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제가 너무 네. 말 많이 했죠? 네. 아니요. 이제 피아노 학원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응원하고요. 저는 이제 요런 몇 권의 책만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피아노가 음악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의 책을 네, 후기 공부하고 남기시면 있거든요. 편지 전단 드릴게요. 네. 네. 후기를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후기가 쓰기가 후기 그냥 몇 줄이라도 쓰세요. 내용이 다시 정리를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요 다음 학기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저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명지대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명지대학교는 미션 스쿨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명지대학교에서 이제 강단에 서게 됐는데 저희 대상은 원장 선생님들이시고 저는 제가 실전의 노하우를 상담부터 마케팅, 블로그, 제가 블로그 이웃이 5,000명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SNS 활용법, 이 피아노는 콩쿨 지도법, 학부형 상담법, 교구 활용법, 제가 갖고 있는 25년 피아노 학원 운영 노하우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많이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가까이 계신 선생님들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거기가 본교거든요. 가까이 계신 선생님들은 신청해 주셔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 기도해달라는데. 네. 선생님들, 그냥 저희 기도는 이게 바로 기도예요. 저희가 입술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용기 내라고 드리는 이 말씀이 곧 축복이고 기도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 힘내시고, 자, 화이팅 하시고, 가정과 학원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네네. 네. 자, 인사드리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잠시 후 유료 라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방송 ITV 저장해야 돼요. 꼭. 네.